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매수의 기회라는 시장의 분석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동의하며 지금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고 있지만 반도체가 잠시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반등하는 시소 게임이 관측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수급이 아직 폭발적으로 유입되지는 않고 있으며 마치 낚싯대를 들이우고 입질을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 2차 전지 섹터는 실적보다는 오로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 하나만으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감의 거품이 꺼지면서 고점 대비 70%에서 80% 이상 폭락하는 아픔을 겪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구체적인 실적과 숫자로 기업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냉정한 검증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캐즘이라는 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전환의 시기를 예상보다 조금 더 지연시켰을 뿐입니다. 과거 휴대폰 배터리가 분리되던 시절에도 부풀어 오름이나 화재는 있었으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정착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시장 반응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걱정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울 단적인 예로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의 선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폭발하는 로켓의 보조 배터리로 LG에너지솔루션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페이스X가 검증을 마쳤다는 것은 더 이상 배터리의 안전성을 두고 논란을 벌일 시기가 지났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어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대에서 추가 하락한 지금은 오히려 극도로 저평가된 매력적인 투자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공급 계약 취소 소식이 들려오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일 뿐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계약 취소 건들은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에 국한된 것이며 시장은 이미 ESS와 AI 분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단순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업으로 진화 중입니다. 미국 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ESS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을 견인하는 새로운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의 이탈은 아쉽지만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력을 찾는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벤츠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본질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과거 원가 절감을 위해 이름도 생소한 저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가 화재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자동차가 배터리 문제로 불타오르는 모습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벤츠는 이제 뼈저린 교훈을 얻고 다시 한국의 고성능 3원계 배터리를 선택하며 품질 우선주의로 회귀했습니다. 프리미엄 자동차에는 그에 걸맞은 성능과 안전성이 보장된 비싼 배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 상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 초기 치킨 게임 상황에서 원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벤츠는 명백히 선을 넘었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부품 구매가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벤츠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품질로의 회귀 트렌드는 벤츠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 빠르게 확산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에코프로 그룹의 급등이 과연 2차 전지 부활의 진짜 신호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 중 하나는 위기가 지나면 원래 1등이었던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겨울이 지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듯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에코프로와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미 실적 턴어라운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며 가장 먼저 바닥을 확인하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에코프로 또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다시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 반등은 단순한 기술적 반발이 아니라 기업의 기초 체력이 회복되고 있음을 알리는 펀더멘털의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곡점은 올해 초 2025년 전체 실적에 대한 성적표인 재무제표가 공개되는 1월과 2월이 될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구심조차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났던
거대 자금들도 눈에 보이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길고 추웠던 2차 전지의 겨울이 끝나고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의 초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이 담긴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주가 100만 원은 여전히 유효한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주가 100만 원. 저는 여전히 이 숫자가 유효하며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2년째 똑같은 소리만 한다며 비판하시거나 지친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기업을 봐야 합니다. 포스코라는 기업의 본질은 박태준 회장 시절 포항제철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든든한 산업적 버팀목이라는 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투자를 멈춰야 할 유일한 시점은 만약 철강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따로 상장시킬 때뿐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미 상장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업 가치에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포스코가 힘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본업인 철강 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고 신사업인 2차 전지도 조정 중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포스코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 수요가 급감했고 이는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실적을 짓눌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품질 좋고 가격까지 싸진 일본산 철강이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철강 업황이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같은 대외적인 악재들까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철강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일찌감치 깨닫고 2차 전지 소재라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인수와 같은 과감한 광산 투자를 통해 소재부터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철강 외길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철강과 2차 전지 소재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진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훨씬 탄탄해지고 매력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두 엔진 모두가 잠시 식어있는 구간입니다. 철강은 중국 경기 탓의 바닥이고 2차 전지는 캐즘 탓의 바닥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기라는 과도기적 상황과 철강 사이클의 저점이 맞물리면서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되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지금 여기에 HMM 인수설 같은 자금 이슈까지 더해졌습니다. 돈도 잘 안 벌리는 시기에 또 큰 돈을 쓴다는 우려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것은 모두가 호황을 누릴 때가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질 때 뺏어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철수할 때 버티는 기업이 결국 시장이 회복되면 그 과실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제패했던 전설적인 전략, 바로 치킨 게임을 기억하십니까? 경쟁자들이 힘들어서 투자를 줄일 때 삼성은 오히려 생산을 늘려 가격을 폭락시키고 경쟁자를 고사시켰습니다. 경쟁사들이 다 망하고 나면 혼자 살아남은 삼성은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며 막대한 이익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정확히 이 무서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들이 캐즘이라며 겁을 먹고 도망칠 때 포스코는 묵묵히 투자를 지속하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포스코 홀딩스도 삼성전자처럼 해당 산업의 절대 강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근거입니다. 지금 주가에서 100만 원을 간다고 하면 미친 소리라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삼성전자가 5만 원을 기어갈 때도 지금 사면 대박 난다는 말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며 공포에 매수한 자들의 승리를 증명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무거운 철강 회사가 날렵한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같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조차 외국인이 마음먹고 던지면 7, 8%씩 폭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포스코가 무거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세와 업황의 불운이 겹쳤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가창을 매일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 투자를 주식이 아닌 고금리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은행 적금에 넣는 대신 포스코 홀딩스 주식을 한 주씩 사서 모으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 가격이 40만 원, 50만 원이라 부담스럽다면 2달을 모아서 한 주를 사셔도 좋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났을 때 그 돈으로 포스코를 사서 묻어두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입니다. 이렇게 적금 붓듯이 꾸준히 모아간다면
훗날 100만 원 시대가 왔을 때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싼 가격에 수량을 늘릴 기회라고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의 승패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멘탈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줄을 설 때 들어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한 투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욕을 먹는 외로운 시기에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단순한 철강 회사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의 쌀인 리튬과 소재를 책임지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장의 뉴스 헤드라인이나 일시적인 수급 악화 같은 소음의 귀를 막고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확실한 반등을 보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때는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훨씬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바닥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처럼 저평가된 구간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목표가는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철강과 2차전지 두 사업부가 정상화되었을 때의 적정 가치일 뿐입니다. 과거 삼성전자를 믿고 버틴 사람들이 결국 승리했듯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믿는다면 포스코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포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적이자 역설적으로 가장 큰 기회를 제공하는 선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차전지 산업 전체를 놓고 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같은 대장주들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재의 캐즘은 산업이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대중화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시적인 성장통입니다. 짓눌려 있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업황의 사이클이 돌아설 때의 반등 속도와 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 숫자를 바꿀 것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비관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기업이 발표하는 팩트와 숫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나침반입니다. 오늘부터 포스코 적금 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십시오. 커피 한 잔, 술 한 번 줄여서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처럼 이 지루한 박스권을 견뎌낸 자만이 달콤한 과실을 맛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차 전지 반전 드라마의 서막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공포를 이겨낸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의 저력과 포스코 홀딩스의 뚝심을 믿으십시오.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